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징크스가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징크스는 이 컴퓨터 게임에서 컴퓨터 게임 중에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네, 농담입니다. 네. 좀 재밌게 해보고 싶어서 농담을 했는데 재미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 징크스란 게 불길한 일,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운명적인 일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징크스라는 게 이 운동선수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죠.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게 그 김동현 선수인가요? 그 격투가 하시는 그분이 빨간 팬티를 입는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여러 미신들도 있는데 시험 볼 때 이제 딱 붙으라고 이제 엿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제 시험 보는 날 이럴 때는 이제 미역국도 잘 안 마시고, 또 꿈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돼지꿈 같은 경우도 이제 돈 많이 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이 징크스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격이 좀 무뎌서 이런 것들을 잘 믿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냥 뭔가 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찝찝할 때가 있죠. 워낙에 이제 대표적인 여러 가지 길 가다가 똥을 밟는다거나 그렇게 정말 재수가 없다라고 느낄 때는, 그럴 때는 찝찝함을 느끼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날에는 과연 오늘 어떻게 될까 걱정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날 이제 별일이 없으면 역시나 미신일 뿐이야 그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그걸 또 징크스 탓을 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죠.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일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게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거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불안함이라는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각자의 징크스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결국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은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튼 기댈 때가 필요한, 무엇이 됐든 인간이란 존재는 나약한 존재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징크스가 있고, 또 그 징크스란 본인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무엇이 됐든 언제나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징크스가 많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1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10일. 누가 파일을 훔쳤나? 앨리스와 그리핀이 도착했을 때 하트 왕과 여왕은 벌써 왕자에 앉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트럼프 카드 한 벌뿐 아니라 온갖 작은 새와 동물들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쇠사슬에 묶인 잭이 서 있었고 병사 둘이 양옆을 지켰다. 왕의 곁에 있는 흰 토끼는 한 손에는 트럼펫을, 다른 손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재판정 한가운데에 있는 탁자 위에는 커다란 파이가 한 접시 놓여 있었다. 그 파이가 무척 맛있어 보여서 앨리스는 배가 고팠다. 빨리 재판을 끝내고 저 파이를 간식으로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려고 주위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와본 적이 없었지만 책에서는 읽어본 적이 있었다. 덕분에 그곳에서 쓰는 명칭들을 거의 다 알고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 머리에 커다란 가발을 쓴 걸 보니 저분이 재판관이구나. 앨리스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재판관은 바로 왕이었다. 왕은 가발 위에 왕관을 쓰고 있어서 몹시 불편해 보였고 왕관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저기가 배심원석이고 저 12마리 생물, 그중 몇 마리는 동물이고 몇 마리는 새였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불러야 했다. 저 12마리 생물이 배심원이겠네. 앨리스는 자랑스러워서 배심원이라는 마지막 단어를 혼자 두세 번 반복했다. 왜냐하면 자기 또래 여자애들은 대부분 이 단어의 뜻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맞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심원단이라고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12마리 배심원들은 모두 석판에 뭔가 쓰느라고 분주했다. 저분들은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죠? 앨리스가 그리핀에게 속삭였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이라 아직 쓸 게 없을 텐데요. 자기 이름들을 써놓는 거야.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말이지. 그리핀이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다. 바보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화가 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던 앨리스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흰토끼가 법정에서는 정숙하기 바랍니다 라고 소리쳤고 왕이 누가 떠드는지 보려고 안경을 낀 채 주변을 근심스럽게 살폈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배심원들이 모두 석판에 바보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받아 쓴 것이 어깨너머로 보기라도 하듯 훤히 보였다. 그중 한 명은 바보라는 단어를 쓸 줄 몰라서 옆자리에 앉은 동물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는 모습까지 또렷이 보였다. 저러다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석판이 아주 엉망이 되겠어 라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배심원 중 한 명이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 연필을 쓰고 있었다. 앨리스는 물론 그 소리를 참을 수 없어서 법정을 돌아 그 배심원 뒤로 가서 잽싸게 그 연필을 빼앗아 버렸다.
앨리스가 연필을 너무나 잽싸게 빼앗아서 그 가엾은 작은 배심원, 바로 도마뱀 빌이었다. 작은 배심원은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빌은 없어진 연필을 한참이나 찾았지만 못 찾자 그날 종일토록 손가락 하나로 기록해야 했다. 하지만 이 손가락 글씨는 석판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했으므로 쓰나 마나였다. 전령 고소장을 읽도록 왕이 말했다. 이 명령에 흰토끼가 트럼펫을 3번 불더니 양피지 두루마리를 쭉 펴서 읽었다. 뜨거운 여름날 하트 여왕은 하루 종일 파이를 만드셨네. 하트잭이 그 파이를 훔쳐서 어디론가 멀리 가버렸네.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리시오. 왕이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고요. 그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 흰토끼가 급히 끼어들었다. 그럼 첫 번째 증인을 불러라. 왕이 말했다. 그러자 흰토끼가 트럼펫을 3번 불고 첫 번째 증인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첫 번째 증인은 모자장수였다. 그는 한 손에는 찻잔을, 다른 손에는 버터 바른 빵을 든 채 들어왔다. 폐하, 이런 걸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차를 마시다가 소환되었거든요. 다 마셨어야지. 언제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나? 왕이 물었다. 모자장수는 겨울잠 쥐와 팔짱을 끼고 법정에 따라 들어온 3월 토끼를 보았다. 3월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모자장수가 말했다. 15일이야. 3월 토끼가 말했다. 16일이야. 겨울잠 쥐가 말했다. 다 기록하도록. 왕이 배심원단에게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그 3 날짜를 전부 석판에 열심히 받아 적었다. 그러고 나서 3 날짜를 다 합해 몇 실링, 몇 펜스라고 영국 돈으로 환산하여 적었다. 모자를 벗어라. 왕이 모자장수에게 말했다. 제 모자가 아닙니다. 모자장수가 대답했다. 그럼 훔친 게로구나. 왕이 이렇게 소리 지르며 배심원단을 돌아보자 배심원들은 즉시 이 사실을 기록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모자는 모조리 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모자는 없습니다. 저는 모자장수거든요. 모자장수가 설명을 덧붙였다. 이때 여왕이 안경을 끼고 모자장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자 모자장수는 새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 증언하라. 떨지 말도록. 그렇지 않으면 당장 처형할 테다. 왕이 말했다. 이 말은 증인에게 전혀 용기를 주지 못했다. 모자장수는 양쪽 발을 번갈아 움직이면서 불안하게 여왕을 바라보았다. 그 바람에 당황해서 버터 바른 빵을 먹으려다가 찻잔을 덥석 깨물어 버렸다. 바로 그 순간 앨리스는 기분이 아주 이상해졌다. 한참 당황스러워한 뒤에야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았다. 앨리스의 몸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일어나서 이 법정을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법정에 여유 공간이 있는 한 그대로 남아있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렇게 밀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어디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앨리스 옆에 있던 겨울잠지가 말했다.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커지고 있다고요. 앨리스가 온순하게 말했다. 여기서는 커질 권리가 없어. 겨울잠지가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당신도 커지면서 뭘 그래요? 앨리스가 더 대담하게 말했다. 그야 그렇지만 난 알맞은 속도로 커진다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커지는 게 아니고 말이야. 겨울잠쥐가 뾰루퉁하게 일어나서 법정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가버렸다. 그동안 여왕은 모자장수를 내내 노려보았다. 겨울잠쥐가 법정을 가로지을 때 여왕이 법정 집행관에게 말했다. 지난번 음악회 때 노래 부른 가수 명단을 가져오너라. 불쌍한 모자장수는 이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떠는 바람에 신발 두 짝이 다 벗겨지고 말았다. 증언하라. 그렇지 않으면 떨든지 말든지 처형할 테다. 왕이 화가 나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 폐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자장수가 덜덜 떨면서 말했다. 그리고 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버터 바른 빵은 이렇게 얇아졌고 반짝이는 차는 뭐가 반짝인다고? 왕이 물었다. 그게 티부터 시작했는데요. 모자장수가 말했다. 그야 물론 반짝인다는 티로 시작하지. 내가 그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아느냐. 계속해봐. 왕이 날카롭게 말했다.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자장수가 말했다. 그러니깐 그 뒤로 되게 다 반짝거렸죠. 그저 3월 토끼가 말했듯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3월 토끼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했잖아. 모자장수가 말했다. 정말 그런 적 없습니다. 3월 토끼가 말했다. 3월 토끼가 아니라고 하니 그 부분은 빼도록. 왕이 말했다. 네, 아무튼 겨울잠쥐가 말하기를 모자장수는 겨울잠쥐도 아니라고 할까봐 걱정스레 주변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겨울잠쥐는 이미 곤히 잠들어서 아무런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저는 버터 바른 빵을 좀 더 잘라서 모자장수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겨울잠쥐는 뭐라고 했나요? 한 배심원이 물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모자장수가 대답했다. 기억해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처형할 테다. 왕이 말했다. 가여운 모자장수는 찻잔이며 버터 바른 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왕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폐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자장수가 다시 말했다. 정말 말주변이 없는 놈이로구나. 왕이 말했다. 이때 기니피그 한 마리가 박수를 치다가 법정 집행관에게 즉각 제지당했다.
좀 어려운 단어이니 어찌했다는 것인지 설명하겠다. 집행관들은 주둥이를 노끈으로 묶은 커다란 마대를 가져와서 그 자루에 기니피그를 머리부터 거꾸로 집어넣고는 그 위에 올라탔던 것이다. 저렇게 하는 걸 직접 보아서 좋은걸? 신문에서 가끔 재판이 끝날 무렵 박수 치려는 사람이 있었으나 곧 법정 집행관에게 제지당하고 말았다 라고 쓰인 걸 읽은 적이 있거든. 이제 비로소 그 말뜻이 뭔지 알겠군. 앨리스가 생각했다. 내가 아는 게 그뿐이라면 내려가도 좋아. 왕이 계속 말했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마룻바닥에 서 있으니까요. 모자장수가 말했다. 그럼 앉아도 좋다. 왕이 대답했다. 이때 다른 기니피그 한 마리가 박수를 치다가 다시 제지당했다. 저런, 기니피그를 다 없애버릴 모양이야. 이제 좀 나아지겠네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차를 마저 마시고 싶은데요. 모자장수가 가수 명단을 살피는 여왕을 근심스러운 눈길로 살피며 말했다. 가도 좋다. 왕이 말하자 모자장수는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황급히 법정에서 뛰쳐나갔다. 밖에서 저자의 목을 베어라. 여왕이 집행관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집행관이 문에 이르기도 전에 모자장수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다음 증인을 불러라. 왕이 일렀다. 다음 증인은 공작 부인의 요리사였다. 요리사의 손에는 후추통이 들려 있었다. 앨리스는 요리사가 법정에 들어오기도 전에 다음 증인이 누구인지 알았다. 문 옆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증언하라. 왕이 말했다. 싫습니다. 요리사가 대답했다. 왕이 초조한 눈빛으로 흰토끼를 보았고 흰토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증인은 반드시 폐하께서 반대 신문하셔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한다면 꼭 그래야겠지. 왕이 우울하게 말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거의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얼굴을 찡그리며 요리사를 쳐다보다가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파이는 무엇으로 만들지? 주로 후추로 만듭니다. 요리사가 말했다. 당밀로 만듭니다. 요리사 뒤에서 누군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겨울 잠지를 잡아라. 그놈의 목을 베어라. 그 겨울 잠지를 법정에서 내쫓아. 그놈을 제지에 꼬집어 수염을 몽땅 뽑아버려. 여왕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겨울 잠지를 내쫓느라고 온 법정이 한참 동안 난리법석이었다. 자리가 다시 정리되었을 무렵 요리사는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왕은 크게 안도하며 말했다. 신경 쓸 거 없다. 다음 증인을 부르도록. 그러고는 여왕에게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참 여보, 다음 증인은 당신이 좀 맡아서 반대 신문해 주시오. 머리가 아파 죽겠소. 앨리스는 다음 증인은 어떨지 궁금해하며 명단을 만지작거리는 흰토끼를 보았다. 아직도 별다른 증거를 얻지 못했군.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이윽고
흰토끼가 한껏 날카롭고 가는 목소리로 앨리스라고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앨리스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네, 갑작스럽게 앨리스를 불렀는데 참 밑도 끝도 없는 법정이네요. 네, 원래 이제 증인이라는 거는 사전에 이제 이야기가 돼서 나오는 건데 어떤 일이 생길지 결국 앨리스한테 뭔가 떠넘기는 건가 그렇게 흘러갈까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참 글쎄요. 이 법정의 지금 이 광경이 이때 당시 이제 루이스 캐널이 그 당시에도 뭔가 이제 법정이라던가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런 법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한 걸까요? 이런 엉망인 모습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런 법정에선 어떠한 것도 판결 내리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메일 WE_WAY@naver.com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또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